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다산 정약용 선생은 예부터 공념을 주장했습니다. 이 공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공평하고 청렴하며 강직한 것을 일컫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말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말인 만큼 이것의 실현은 그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공념이라는 단어라는 것이 현실화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도 정치권은 싸우고 변명하는데 여념이 없고 남북관계는 표면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실제 얼마나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공념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애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헌 구상을 놓고 정치권 내 이견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들었었죠. 오늘 일부에서는 개헌정개특위위원인 국민의당 주승용 전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한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단절됐던 노사정 대화가 과연 복원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문성현 위원장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또 오늘 3부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두 분이죠.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하는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의 이슈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1월 12일 금요일이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추워요. 오늘 진짜 추운데 거기다가 그 제주도에는 눈까지 내리는 모양이에요. 이 강풍과 폭설 때문에 이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하면서 제주공항 여기에는 이용객들 2,000여 명이 어젯밤에 그냥 발이 묶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나오다 보니까 외부 온도가 한 14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된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강풍까지 불면은 뭐 체감 온도는 그 20도 이하로 그냥 뚝 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제주공항 어제 오전부터 오늘 새벽 1시 30분까지 그 모두 114편의 그 출발 항공기가 그리고 또 도착편은 123편 등 모두 이 237편이 좀 결항했습니다. 그리고 18편이 회항했고요. 135편은 그 지연 운항이 됐는데 이에 따라서 그 2,500여 명의 여행객들이 어제 그 공항에 이제 발이 묶여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2,000명이 훨씬 넘는 이들 체류객들은 그 2, 3층 그 여객 터미널 구석이나 이 설치물 곁에 이 자리를 깔고 이제 누워서 노숙 아닌 노숙을 좀 해야 했는데요. 네, 제주공항에 그 밤을 지새우는 그 체류객들이 이처럼 그 늘어난 데에는 어제 저녁 시간대와 그 심야에 운항하려던 이 대형 항공사의 그 대체 투입 항공편과 정규편 등이 그 대거 결항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부터 그 자정까지 그 대한항공은 그 출도착 기준으로 그 14편이 좀 결항 조치됐고요. 아시아나항공도 그 12편이 그 무더기로 결항했습니다. 네. 아시아나와 그 대한항공 등 그 대형 항공사들은 또 그 결항 소식을 항공기 출발 1시간도 채 안 남기고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이제 그 승객들에게 알려서 이 항공편이 그 이륙하는 줄 알고 공항에 그 도착했다가 발이 묶인 승객들이 꼬박 이제 그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아니 이 회사 나가야 되는 분들은 이 본의 아니게 회사도 못 나가시고. 그러게요. 이게 놀러 가다 이렇게 웃기면 이게 또 어떻게 얘기도 회사에 할 수가 없잖아요. 말하기도 그렇고 좀 아주 가까워지죠. 요새 맞습니다. 취직도 고용 사정이 사상 최악이라는데 이거 참 걱정입니다. 지금 그 굉장히 좀 많이 묶여서 뭐 오늘 항공편을 못 구하고 결항 때문에. 글쎄요. 뭐 내일이나 뭐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안 봐주죠. 상황이라고 하죠. 네. 자, 그리고 정말 안타까웠던 사고,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화재 참사요. 이게 결국은 허술한 건물 안전관리,
그리고 소방대의 초기 대응 부실이 빚어낸 인재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허술한 건물 안전 관리 문제는 뭐 진즉부터 이제 그 제기가 되어 왔었고요. 네. 지적이 되어 왔던 문제인데 그 소방대 그 초기 대응 부실이 참 사실은 좀 안타깝고 또 그 아쉬운 이런 대목들이죠. 이 늑장 대처로 화를 키운 화재 그 현장에 그 소방 지휘관들에게는 그 중징계 처분이 좀 내려졌는데요. 소방합동조사단 어제 그 제천 화재 그 원인 조사 그 최종 브리핑을 이제 갖고 이 제천 참사는 필로티 건물의 취약성, 건물주의 그 소방 안전관리 부실, 신고와 그 대피 지체, 초기 소방 대응력 부족이 그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이제 규명을 했습니다. 네. 이 조사단은 그 유가족들이 그 제기한 그 소방대 그 초기 대응 부실 의혹과 관련해서 이 적절한 상황 판단으로 그 화재 진압과 그 인명 구조 지시를 내렸어야 하는 현장 지휘관들에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소방 지휘 책임자들의 상황 인식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요즘 우선 상황 인식이 너무 좀 아니했던 것 같은데요. 조사단은 우선 그 현장 지휘 총책임자인 그 이상민 그 제천 소방서장에 대해서 2층에 구조 요청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도 비상구 확보나 유리창 파괴를 그 지시하지 않는 등 그 지휘 역량이 부족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고요. 이 초기 현장 지휘를 맡았던 이 김정희 그 제천 소방서 그 지휘조사팀장 역시 이 눈앞에 전개된 상황에만 몰두해서 건물 뒤편의 그 비상구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는 등 그 지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현장에 그 도착한 이 구조대가 인명피해가 컸던 그 2층을 놔둔 채 이 3층에 매달린 한 명을 구조한 뒤에 바로 그 지하층에 이제 인명 검색이 그 나섰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난 그 2층에 구조 요청자가 많다는 사실을 이 무전으로 전파하지 않은 소방본부 상황실도 이제 그 문제로 좀 지적이 됐습니다. 이 상황실은 그 무전 대신에 휴대전화로 이 화재 조사관에게 그 2차례, 이 지조사팀장에게 한 차례 2층에 이제 그 상황을 좀 알렸다고 하는데요. 네. 네, 조사단은 원래 그 무전이 아닌 그 유선을 사용해 이 구조대원들에게 그 폭넓게 그 2층 상황이 그 전파되지 않은 것은 우선 사용 원칙을 그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그러네요. 참. 자, 그리고 정치권 소식 알아보죠. 여야가 오늘 30일부터 한 달간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 원내 수석 부대표들 어제 오후에 이제 국회에서 그 회동을 갖고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즉 그 2월 28일까지 예. 이 30일 동안 임시국회를 열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월 20일과 28일 이틀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오늘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합당 여부를 결정지를 전당대회 소집 안건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죠 그냥. 네. 일단 이제 고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예. 네. 안철수 대표와 그 통합파 지도부는 그 오늘 오후 3시 국회 본청에서 그 당무위 회의를 열고 이 전당대회 그 개최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준이라고 하죠. 이 구성 문제 그리고 그 당연직 대표다운 그 추천 등의 안건을 이제 상정해서 심의할 예정인데요. 네. 전당대회 그 날짜는 그 2월 4일이 지금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일주일 앞당기거나 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오늘 그 당무위원회에서는 그 전대에서 그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이 당연직 대표당원 500명에 대한 구체적인 추천과 선출 절차를 이제 논의하게 되는데요. 이게 좀 핵심 사항이기도 하죠. 반면 이제 그 반통합파 의원 모임인 이 국민의당 그 지키기 운동본부는 오늘 오전 그 도라산역 그 출입국 관리소를 방문을 해서 개성공단 논의로 그 평화를 열자는 주제로 그 간담회를 열 예정인데요. 이 중재파 대표격인 그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안철수 대표가 그 중재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 안 대표가 추진하는 그 전당대회 일정에 그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다고 하죠. 예. 그리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바른정당을 탈당한 남경필 지사의 복당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네요. 네, 홍준표 대표 어제 오후 그 청주에서 열린 그 충북도당 신년 인사에 그 참석을 해서 예. 이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 남지사와 거의 4년 만에 처음으로 통화를 했다. 언제 오나 이렇게 4년 묻자. 만에. 네. 야, 예. 주말경에 갑니다. 이렇게 이제 그 남지사가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한때는 뭐 자리를 꼭 가면 꼭 받아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남지사가 했다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는 그리고 뭐 딴 사람 공천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홍준표 대표. 네. 홍준표 대표는 내가 오라고 했다 이러면서 그 남지사 그 복당을 받아들일 것임을 좀 분명히 했는데요. 또 한 분 오실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그 바른정당에서 그 추가 탈당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재미있습니다. 이분들은 참 정치 감각이 빠르다. 당이 안 될 것 같으면 절대 오지 않는데 될 것 같으니까 모여드는 것이다. 이게 칭찬이에요 지금. 글쎄요. 이게. 그래서 참 아무튼 묘하게 말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해불 양수다. 바닷물은 그 청탁을 가리지 않는다. 이러면서 그 바른정당 탈당 인사들을 모두 그 수용할 방침임을 좀 시사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그렇군요. 아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려면 사자성어 공부를 막 하루에 3시간씩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필수 과정이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 개헌 구상을 놓고서 지금 정치권 내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가장 첨예한 공방이 오가고 있는 부분은 국회 합의가 어려울 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이 부분인데요. 개헌 정개특위위원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주승용 전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승용입니다. 예. 이 개헌특위하고 정개특위하고 이제 합쳤죠, 그죠? 예. 예. 그래서 개헌 정개특위 이렇게 됐는데,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2월 정도에 합의를 해서 3월쯤 합의안을 발의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가능은 합니까? 예,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예. 그동안 국회에서 지난 1년 동안 개헌특위하고 정개특위를 따로 운영해서 1년 동안 초안도 마련하지 못했어요. 예. 저는 사실 이번에 두 개의 특위를 합해서 하나의 특위로 만들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예. 저는 이게 정치개혁 특위하고 개헌 특위는 서로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특위로 가야 된다라고 진즉부터 제가 주장을 했고, 예. 또 특히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 정개특위에서 합의 본다는 것이 여야가 합의 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헌까지도 이게 진척이 없었는데요. 예. 이 개헌의 문제는 저는 국회가 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흔히들 노동개혁하게 되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규직의 대폭적인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듯이 네. 이 개헌의 문제도 또 선거구제 개편의 문제도 거대 정당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답보 상태를 거듭해 온 것도 거대 양당, 여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지의 문제다. 그러면은 주 대표님이 보실 때에는 의지가 없다고 보세요? 저는 개헌이라는 것이 이 혁명보다 힘들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은 개헌의 필요성을 논의해 왔습니다만은 특히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이 대통령제 해서는 안 되겠다. 대통령에게 너무나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되겠다라는 데는 여야가 전부 다 지금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번에 이제 5월 9일 날 대선에서 여야가 바뀌다 보니까 또 주장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개헌은 또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의원들 개개인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더구나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쉽지 않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실제로 정부안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예? 국회에서 개헌은 주도해야 됩니다. 의결은 어차피 국회에서니까요. 예. 정부안이 나온들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개헌 저지석을 자유한국당이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300명 중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116석에다가 자유한국당과 뜻을 같이 하는 무소속 뭐 이렇게 해서 한 2명 있다 보니까 118석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정부안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지금 국회에서는 더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회에서의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합의가 중요한데 대통령은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때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안을 내놓더라도 국회에서 통과가 그래서 안 되더라도 노력했다는 모습은 보여줬다라는 그런 평가는 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물론 국회의 책임이죠, 모든 것은. 저는 또 문 대통령께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지금 권력구조 개편을 하는 것이 이번 개헌의 주된 목적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헌법을 개정하는 이 참에 이 기본권 강화라든지 또 지방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물처럼 지금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대통령께서도 만약에 권력구조 개편이 이번에 힘들다고 하면 기본권 강화나 지방분권 같은 것에 대해서만 우선 개헌을 하고 네. 얼마 시간을 두었다가 다시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하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헌의 목적은 권력구조 개편이기 때문에 예, 권력구조 개편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한 개헌이 주된 목적이고 또 시차를 두고 개헌 국민투표를 2번 한다는 것도 사실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개헌하기도 힘든데 2번에 걸쳐서 개헌의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물 건너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여야가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권력구조는 지금 4년 중임제 대통령하고 여당은 4년 중임제 주장하고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이거 뭐 그냥 가도 5년 단임제 사실 4년 중임제나 5년 단임제나 대통령제라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닐까요? 예, 지금 여당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고, 예. 야당은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둘 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제도가 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리는 결과만 초래하기 때문에 또 반대하는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예. 분권형은 사실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분산시킬 것이냐, 내치와 예치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어느 법이나 할 것인가가 이거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로 한다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 특히 행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많지 않습니까? 법안 제출권이라든지 예산 편성권 같은 거요. 근데 사실 법안 제출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의원 청부 입법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것은 그리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온다면 대통령의 권한은 많이 축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같은 거요. 네. 아동수당 같은 거, 기초임금 인상 같은 것이 모두 예산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그냥 포퓰리즘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정부 방향은 맞습니다만은 이런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여당은 무조건적인 통과를 원하고 있고 야당은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예산 편성권 자체를 국회로 일부 가져오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기 때문에 뭐 4년 중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나 어느 것을 시행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되 예. 이 예산 부분 같은 것에 대해서 조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4년 중임제나 뭐 5년 단임제나
대통령제의 기본적인 속성은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아까 주 대표님께서 그 예상 편성권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이런 것도 중요는 하고 또 하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제 철두철미한 각 지역에 있어야 독립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대통령제를 하기 때문에 예. 이게 그 권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지만 뭐 대통령제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 예상 편성권만 뭐 과거보단 나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통령제의 가장 큰 폐단인 권력 집중은 그대로 남는다는 분석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제에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의원내각제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중간 절충형인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라는 것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 한국적 입장에서는 이 분권형도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또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방향, 뭐 감사원의 독립, 뭐 이런 문제 나오듯이 이런 그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을 어디까지 어떤 범위로 할 것인가가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여야가 아주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개헌에 나서지 않으면 쉽지 않다. 더군다나 선거구제 개편, 이거 더군다나 예. 의원들 개개인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좀 합의가 될 수 있습니까? 국회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두 가지 큰 걸림돌이 있는데요. 네. 첫째는 이 개헌 저지석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 벌써부터 대선 때는 지방선거와 같이 하겠다, 동시에 투표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으면서도 지금에 와서는 예. 이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시 투표를 반대하고 있는 점 예, 이것도 예. 하나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예. 이번에 정계 개헌 정치특위가 또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에 맡고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각 정당이 유불리를 따지고 정략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같이 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지방선거하고 개헌하고. 사실 자유한국당 이 공약은 했습니다만 이제 예. 와서 홍준표 당대표나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국민들께서는 개헌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참여율이 높은 것에 따라서 각 당의 유불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 합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저는 개헌만 보장이 된다면 뭐 서로 여야 간에 합의해서 뭐 네. 선거 비용이 뭐 한 1,00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만은 개헌이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늦추는 것도 하여튼 여야 간에 합의를 해보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여야가 지방선거 때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땐 우리 최소한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후에 반드시 개헌 국민투표한다라는 한시법을 만들자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예, 저는 그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사당이 다 공약을 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하게 됐을 때는 비용적인 절감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예. 저는 공약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일단 보고요. 예. 여러 가지 아마 이 개헌 문제를 논의할 때는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가 여야 간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가운데에서 절충을 해가면서 협의 과정을 통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어낼 건 얻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걸 감안한다면 저는 6월 지방선거도 꼭 자유한국당의 현재 입장을 생각하고 또 개헌 저지석 확보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예. 뭐 그것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주승용 전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제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이 육자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를 제안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제 제안한 육자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기존의 노사정 회의와는 다르다. 그 틀을 뛰어넘는다. 이게 바로 문성현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과연 오랫동안 멈춰졌던 노사정 대화가 복원될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 제안한 육자 노사정 대표자 회의란 건 뭔지 경제사회 발전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문성현입니다. 예. 육자 노사정 회의. 이 육자 회담은 알거든요. 중국, 러시아, 일본, 남북한 뭐 근데 여긴 누구예요? 이 육자는? 노동계로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리고 경영계에서 경총상공회의소, 그리고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 그리고 노사정위원장 이렇게 6명입니다. 노동부 장관, 예. 민노총, 그리고 한노총, 경총, 상공회의소 이렇게 해가지고 6명이군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가 새로운 겁니까? 이제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는 우선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법적 기구고요. 네. 이번에 저희들 제안하는 이 회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기 예. 위한 논의틀, 임의기구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되면 좀 더 다르게 되겠죠. 예. 사회적 임의 기구다 이건데요. 예. 그러면은 기존의 노사정위하고는 어떻게 위상이 됩니까? 그래서 제안을 이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현재의 노사정위는 만들어진 지 한 20년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월도 많이 바뀌었고 조건도 많이 바뀌어서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는 20년 전에 만들어질 때는 IMF 경제 위기로 해서 이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2009년도 금융위기 주로 경제 위기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것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하는 좀 미래지향적인 대화기로 가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좀 환골탈퇴하는 수준에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위원장님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 예. 여기서 다루는 이슈도 달라져야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위기 극복이 관건이었을 노사정위원회, 근데 이거는 미래지향적이라면은 완전히 다룰 이슈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됩니다. 예. 예. 근데 그렇게 이슈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한노총이나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은데 이것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것이 그렇게 미래지향적이고 4차 산업혁명하고 연관이 깊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예.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수용하려면 노사관계가 바뀌어야 되는데 예. 현재와 같은 기업별 노사관계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별 칸막이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해져서 예. 이런 기업별 노사관계 그리고 양극화를 놓고는 혁신 성장이 어렵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다만 요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자 노사관계를 바꾸자 하게 되면 노동어제 같지만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혁신과 성장을 연결시키면 노동이면서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경제의제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양대 노총 참석하겠다 그럽니까? 경영계도 그렇고요. 상공회의소나 경총이나? 예, 저희들이 어제 이제 제안을 드리고 쭉 논평을 받았습니다. 예. 우선 한국노총은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오신 분들이고, 예. 그럼 민주노총도 제가 오늘 다른 것보다도 국민들께서 민주노총이 어떻게 할 것인지 다들 궁금해하셔서
제가 이제 그 민주노총에 내놓은 그 논평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평가한다. 좋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새로운 민주노총 신입 집행부는 절박한 의제들을 놓고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그런데 1월 24일 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없어서 유감이다. 그런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예.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가겠다. 예. 이렇게 이제 민주노총이 논평을 내셔서 적절한 그 협의 기구를 만들면 오늘 뭐 새아침이지만 출발 새아침에 또 좋은 소식. 예. 드디어 그 민주노총도 함께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희망 섞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 근데 그 위원장님께 제가 좀 여쭤볼게. 지금 민주노총이 얘기하는 게 절박한 의제를 놓고 이 표현이 들어갔거든요. 자.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평등 양극화 해소, 노동 기본권 보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이것만 놓고 보면 마치 노동의 요구 같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 새로운 상황을 만들기 위한 그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보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불평등 양극화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신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다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경영계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좀 이 모든 거를 다 얘기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그 중장기적 그 문제, 그리고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저희들은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충분히 수기민주주의를 가정을 거치자.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문제나 노동시간 문제나 이 열어놓고 토론을 하면 많은 부분들이 상호 접점이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완전히 갈라놓고 노동의 입장, 사용자 입장 놓고 보니까 이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사회적 대화기구가 활성화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고 그 논의 틀에서 적어도 이런 정도를 합의하자 하면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수구민주주의 과정일 수 있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노사정 육자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또 공론화위원회 이런 거 구성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제 공론화위원회 따로 할 건 없고요. 우리 자체가 이제 그 공론화 틀이니까 거기에 맞는 의제별 내지는 업종별 위원회를 만들어서 충분히 논의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제가 이거 여쭤본 게 최저임금 인상하고요. 노동시간 단축시키고요. 그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청년 실업 해소 위해서 고용을 늘리고요. 이러면은 경영계 쪽에서는 망하라는 얘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화를 풀 수 있을까?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제가 이제 충분히 그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말씀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결국 양극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양극화. 그래서 이제 이 양극화 자체는 이걸 놓고는 어떤 형태든 저희들이 노사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지향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이 불가능하다. 이걸 이대로 놓고는. 예를 들어 최저임금 하나 놓고 보면 지금 그 최저임금 문제를 비용의 문제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혁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 그럼 중소기업의 혁신이 돼야 되는데 혁신 비용을 아무리 넣어놓더라도 여기에 젊은이들이 오지 않으면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구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은 중소기업에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를 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거냐. 그렇게 놓고 보면 최소한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임금이 뭐냐. 이런 마중물 역할도 저희들이 봐야 되니까 요걸 같이 놓고 노사가 이야기하면 접점이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노동시간도 혁신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장시간 노동, 주말 노동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혁신을 이야기하냐.
앞으로 혁신을 하려면 주 5일 40시간 근무하고도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서 충분히 일 가정이 양립되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것이지. 예. 주말 노동 가지고 100%니 200%니 가지고 하는 거 그것 좀 큰 의미 없는 것 같다. 예. 이렇게 논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정말 예. 그 논의가 아니라 노동 시간을 줄여서 청년 일자리 늘리고 생산성을 높여서 정말 질을 높이는 과정으로 가자라고 노사가 이야기하면 큰 틀에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구체적 방안에 들어가서는 단기적 과제, 장기적 과제로 가면 저는 이제 가능하다 보는 것이고 그런 것을 위한 수기 민주주의를 하는 기본 개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단계 뭐 이런 것들이 교수님 저희 우리가 30년 전 노사관계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노나타나. 예. 그것도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조금 전에 민주노총의 변화나 한국노총도 이제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적극적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성장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 경영계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그 바뀜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래를 보고 논의하면 현재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성 높이고 사실 이런 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죠? 예, 그죠. 예. 이게 이제 과거에 오랜 관행이 있고 저도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만 붙잡아 놓는다고 이게 생산성 올라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나라는 귀소 공포증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오랫동안 회사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건데 뭐 정부의 뒷받침도 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죠? 대통령한테 바라는 점 같은 거 있으시면. 예, 워낙 대통령께서는 참 저희들이 과분할 정도 계속 사회적 대화를 강조해 오셔서 예. 저희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서 당연히 같이 논의하면서 정말 그 의미 있는 사회적 대화가 되고 또 우리 모두 국민들 걱정하시는 대립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언제 그러면은 모일 생각이세요? 그래 지금 1월 24일인데 예. 지금 현재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월 24일이요? 예. 그러니까 뭐 한 10일 한 10일 좀 더 남았네요. 그죠? 예, 그래 했는데 네. 이제 그날 그이들이 그날 한 거는 딴 건 아니고 네. 기왕에 뭐 희망적인 미래를 말씀드리면서 일을 중에 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고 네. 일을 넘기는 것보다는 예. 그날 저희들이 또 하나 노사정위원회가 지금 세종로 청사에 있었습니다. 예. 이게 너무 출입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래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2층으로. 소통의 장이 돼야 되는데 그 뭐 출입증 끊어야 되고 몇 개 게이트를 통과해야 되고 예. 이거 뭐 전혀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1월 21일께로 이제 예청가로 나갑니다. 이제 좀 노사 모두 자유롭게 모여서 사랑방 정도로 생각하자. 그 이제 날짜를 현판식을 24일 날 할까 했는데 기왕이면 그날 하자 이랬는데 지금 민주노총이 1월 24일 제안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좀 그런 의견을 말씀하셔서 약간 유동적이군요. 약간 그런 협의를 해볼 작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었습니다.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3부에서 뵙죠.